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젊은 보수 캐버노가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고설치 임명에 이어 연방 대법원도 보수 우위 구도를 굳히게 됐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지만 총기 권리, 대통령 수사 등의 현안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캐버너 인준이 공화당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민주당도 오히려 중간 선거에 희망을 품게 됐다며 캐버너 인준으로 더욱 소외된 중도와 온건, 여성 유권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힐은 민주당 하원에서 중간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여성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버너 인준을 앞두고 지난주 상원 건물 앞에는 상당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어 캐버너 인준에 항의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11월이 다가오고 있다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캐버너 인준에 따른 미국 내 반응을 캐버너 효과로 지칭하면서 워싱턴 정가는 물론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 기간 그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전략가들도 캐버너의 인준이 공화당과 여성 유권자들과의 불화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여성 유권자들이 중간 선거에 대거 몰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3석을 탈취해 올 경우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상실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100년 만에 최강이라는 허리케인 마이클이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됐지만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구가 83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플로리다에 상륙한 마이클은 엘라베마 남동부 지역과 조지아에 피해를 남기고 북상 중입니다. 현재 최고 풍속은 시속 50마일로 열대성 폭풍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비교적 빠른 속도인 시속 21마일로 북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이동 경로와 속도를 고려하면 내일 새벽 버지니아 남동부 해안을 통과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클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재앙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남성 1명이 숨졌고 조지아에서는 집 안으로 날아온 파편에 소녀 1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이클이 상륙한 플로리다 멕시코 비치 지역은 해일과 홍수, 강풍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플로리다주 방위군 3,500명과 구조대원 1,000여 명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조지아, 엘라베마까지 남부 3개주에 걸쳐 총 83만 건의 단전 신고가 접수됐고 약 6천 명이 긴급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현재 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 9인치가량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상륙했던 캐롤라이나 지역으로선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한인 회장 대회에 참석한 한인 회장들은 재외동포들의 법적 지위 향상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열렸던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온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문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과 구제안을 입법화시키기 위해 국회와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하고 한인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들이 미리 도착해서 국회와 또 과천청사에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뵙고 저희들이 지금 미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된 2가지 이슈를 건의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국회에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20만 미주 한인 동포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된 상태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통해 한인 2, 3세들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를 명시해 법적인 보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도
동포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께서 태스크포스를 이미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감각을 갖고 있고 또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현직 회장단 2분을 이 태스크포스 여기에 포함시켜달라 주장을 했고,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복수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공청회를 마치고 통과를 위해 진행 중이며 이석현, 문희상, 추미애, 심재건 외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에는 재외동포의 정의와 재외동포 보호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한국 시간 11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4시간 재외공간 비상연락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피해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재외공간의 긴급 전화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재외공간 비상연락처로 명명된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어플리케이션에 긴급 연락처가 등록된 전체 재외공간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곳이 전체 공간의 28%에 달했습니다. 해외 172개 재외공간 중 58곳이 안내된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48곳에서는 회신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긴급 연락처 관리가 허술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원 의원실이 앱에 등록된 재외공간 긴급 연락처의 정확도와 앱과 홈페이지 간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긴급 연락처가 잘못 표기돼 있거나 긴급 연락처가 앱에 아예 수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사건 사고 건수는 2014년 1,664명에서 2015년 14,076명, 2016년 14,493명으로 2년 사이 36%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 피해 건수 증가폭은 5,952명에서 9,209명으로 56%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13%포인트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을 앞섰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지난 4일에서 7일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민주당에 41%가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 같은 여론조사 때 10%포인트보다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여성 응답자는 63%가 민주당을, 33%가 공화당을 지지했고 남성 응답자는 공화당 50%, 민주당 45%를 지지했습니다. 중간선거 후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런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수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50%인 반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대단히 또는 매우 투표에 열성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2%로 지난달에 55%에서 7%포인트 증가했고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는 응답률이 53%로 지난달에 50%보다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의 인준을 둘러싼 대립이 민주당의 표심을 결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공식 발표돼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예고돼 왔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이 어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공적 부조 규정안이 빠르면 12월 시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닐슨 장관이 발표한 새 규정은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적 부조 규정은 소셜 시큐리티 소득 보조, 빈곤 가정 긴급 보조금 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 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새 규정은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직업 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 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심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돼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큰 폭의 이민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연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학자금 부채가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촉구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백악관과 뉴욕주 의회 등에 누적 학자금 부채 약 1조 6천억 달러를 탕감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막대한 부채가 청년들의 미래에 걸림돌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집계한 학자금 부채는 약 1조 5천억 달러이며 올 연말까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현재 성인의 15% 이상인 100만여 명이 약 350억 달러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많은 중산층들이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상위 1% 부유층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케빈 파커 뉴욕주 상원의원, 댄 쿼트, 유린 니오우, 하비 앱스타인 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뉴욕 시립대, 교수연합회, 민권센터, 한인정치발전위원회, 아주인 평등회 등 커뮤니티 단체들도 김 의원의 서한에 공동 서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해 지지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대대적인 개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악의 서비스로 승객들의 원성을 샀었는데요. 내부적인 재정, 인사, 운영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각종 사고와 빈번한 연착, 낙후된 서비스 등 뉴저지 트랜짓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시한 경영 진단 전문 회사인 놀스 하일랜드 월드와이드 컨설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재정, 인사, 운영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머피 주지사는 경영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투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들여와 공사 합작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6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억 5천만 달러를 뉴저지 트랜짓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재정과 회사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열차와 버스 노선을 분석한 결과 장비 노후화와 엔지니어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부 예산을 늘리고 외부 투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지해 설비를 현대화하고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안전사고와 연착 사태 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현재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비상용 브레이크 시스템 설치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엠트랙의 연방정부 안전규정 시행 등의 문제로 대대적인 개혁은 빨라야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 연금이 2.8% 인상됩니다. 하지만 웰빙과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은퇴를 늦추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건강, 자기개발, 경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65세 이상 취업률이 196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경향은 저임금 일자리 아니면 고임금 전문 직종이어서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